러시아 제국의 니콜라이 황태자는 시베리아 철도 극동지구 기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함대를 인솔해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도중에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니콜라이 황태자 일행은 나가사키와 가고시마를 방문한 후 고베에 상륙해 교토로 향했습니다. 당시 아직 소국이었던 일본은 정부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니콜라이 황태자의 방위를 접대했습니다. 공식 접대 담당으로 영국에 간 유학 경험 등 당시 황족 중 제1의 외국통이었던 아리스가와노미야 다케이토 친왕을 임명했고 교토에서는 제철이 아니었던 고잔 오쿠리비도 행해졌습니다. 다음 방문 예정지였던 요코하마와 도쿄에서도 환영 준비가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1891년 5월 11일 오후 교토에서 비와오 당일치기 관광 후 돌아가는 길에 니콜라이 황태자 및 함께 방일하고 있었던 그리스 왕국의 왕자 요르요스 다케이토 친왕의 순번으로 인력거를 타고 오스시가를 통과하는 도중에 경호를 담당하고 있었던 시가현 경찰서 순사 스다 산조가 돌연 니콜라이 황태자에게 사부르를 휘둘러 부상을 입혔습니다. 니콜라이는 인력거에서 뛰어내려 옆 골목길로 도망쳤지만 스다는 니콜라이를 쫓아가면서 부상을 입히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스다는 요르요스 왕자의 대나무 지팡이에 등을 맞고 니콜라이 황태자를 수행하던 인력차부에게 다리가 걸려 넘어졌습니다. 또한 요르요스 왕자를 수행하던 인력차부는 스다가 떨어뜨린 사배를 휘둘러 스다의 목에 상처를 입혔으며 결국 스다 산조는 경비 중이던 다른 순사에게 붙잡혔습니다. 니콜라이 황태자는 오른쪽 두부에 9cm 정도의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다케이토 친왕은 현장에 있었지만 구경꾼에게 막혀서 가까이 갈 수 없었고 상황을 확인한 후에는 이미 스다가 잡힌 후였습니다. 다케이토 친왕은 즉시 이 사건이 자신의 수준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외교 문제라고 판단하고 수행원에게 명해 전말을 즉시 정리해 도쿄의 메이지 천황에게 전보로 보고하게 하고 동시에 러시아 제국 측에 성의를 보이기 위해 천황이 교토로 긴급 행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을 받은 메이지 천황은 즉시 확인하고 다케이토 친왕에게 니콜라이 황태자의 신변 경비를 명하는 동시에 기타 시라카와노미야 요시히사 친왕을 문안사로 교토에 파견했습니다. 사건 다음 날인 1891년 5월 12일 아침 메이지 천황은 신바시역에서 기차에 올라 같은 날 밤에 교토에 도착했습니다. 메이지 천황은 그날 밤에 니콜라이 황태자를 병문안할 예정이었지만 니콜라이 황태자 측의 요청에 의해 다음 날로 연기되었습니다. 아리스가와 다케이토 친왕의 형인 아리스가와노미야 다루이토 친왕도 메이지 천황의 뒤를 따라 교토에 도착했습니다. 5월 13일에 메이지 천황은 니콜라이 황태자의 거처였던 교토 호텔로 가 니콜라이 황태자를 병문안하고 다케이토 친왕과 요시히사 친왕, 다루이토 친왕을 데리고 가 고베까지 배웅했습니다. 나중에 메이지 천황이 스스로 고베항에 정박해 있는 러시아 군함을 방문할 때 중신들이 납치될 수 있다라고 반대했지만 이를 뿌리치고 요양 중이던 니콜라이 황태자를 다시 병문안했습니다. 일본이라는 작은 나라가 러시아라는 거대한 나라의 황태자를 다치게 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러시아가 보복으로 일본을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루머가 확산되었습니다. 학교들은 경계심을 보이기 위해 문을 닫았고 황태자의 회복을 기원하는 기도가 신사, 절, 교회에서 이어졌습니다. 니콜라이 황태자에게 보내진 문안 전보는 1만 통을 넘었으며 야마가타현 가네야마 마을은 스다와 산조라는 성씨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1891년 5월 20일 하타케야마 유코라는 여성이 죽음으로 사죄한다며 교토부청 앞에서 면도칼로 자살했습니다. 게이오 대학의 외국어에 능통한 학생들은 프랑스어로 사죄 편지를 작성했고 러시아 정교회 선교사는 니콜라이 황태자에게 인사하며 일본과 러시아 간의 외교적 마찰을 중재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스다 산조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의 원인은 그가 이전부터 러시아의 강경한 북방 영토 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사이고 다카모리가 세이난 전쟁에서 패배한 후 자살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로 망명하여 니콜라이 황태자와 함께 돌아왔다는 소문이 있었고 세이난 전쟁에서 훈장을 받은 스다가 사이고 다카모리와 관련이 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다는 사건 후 조사에서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니콜라이 황태자의 일본 방문이 군사조사라는 소문이 있었고 시베리아 철도가 러시아의 극동진출 정책의 일환으로 여겨져 대중의 반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일본은 서구 열강의 식민지가 되는 것을 피하려고 했고 더 나아가 러시아 제국에 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배상금이나 영토 할양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구형법 제116조에 규정된 대역죄의 적용에 사형을 선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사형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면 계엄령을 선포해서라도 사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각에서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마츠카타 마사요시 총리와 야마다 아키요시 법무대신은 사형 적용을 지지한 반면 아오키 슈조 외무대신과 이노우에 카오루는 소극적으로 반대했고 고토 쇼지로는 반대했습니다. 우편통신대신 등은 스다를 납치의 권총으로 살해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말했습니다. 구형법 제116조는 일본 황족에만 적용되었고 외국 황족에 대한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인에 대한 형법 조항을 적용해야 했습니다.
즉 단순히 상해를 입힌 것만으로는 사형을 선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판사들은 이 사건에 사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일본 대법원장 고지마 코레카타는 외국 황족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정부의 압력에 강하게 반대하고 법치 국가로서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가 법인가? 라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결국 사건 발생 16일 후인 1891년 5월 27일 일반인에 대한 살인 미수죄가 적용되어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일 러시아 대사관은 이 사건을 담당한 아오키 슈조 외무대신과 사이고 주도 내무대신에게 범인에 대한 사형을 강력히 요구하며 만약 무기징역이 결정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3세도 암묵적으로 사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배상금 요구나 군사보복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본의 신속한 대응과 사죄를 인정하여 관대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니콜라이 2세는 일본에 대한 적의를 품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